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경남 창원에서 연세 편안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4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첫 방송의 소해에 대해서 김대식 선생님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비욘드 지난 첫 방송에서 사실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준비해둔 걸 다 말씀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네, 이준 선생님도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태풍을 뚫고 왔잖아요. 태풍을 뚫고 오면서 바람에 날려버린 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머리를 빗고 왔습니다. 네, 예쁘십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니 여러 구독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드리게 될 수 있어서 제가 좋았어요. 솔직히 저도 김대식 선생님도 이 진료실 안에서 환자분들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 자체가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또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기 환자분들이 기다리게 되니까 다음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했냐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도 저희가 질환에 대한 설명도 드리지만 구독자분들의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최대한 알찬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질문사항 많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식 선생님 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이 많으신 거죠? 왜 집에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 방송을 본 주변 분들도 김대식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저한테. 네, 과묵한 편입니다. 네.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환자분들마다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에서는 뭐 여러 병력이라든지 의료 접근성, 생활 방식,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식 선생님, 오늘 저희가 루푸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죠? 네. 지난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생각보다 1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 가지 정도 주제로 저희가 준비했고 그것이 바로 루푸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루푸스지만 저번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다른 면역 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대해서도 다 질문받고 충실히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는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사항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푸스는 전신성 혼반 루푸스 이제 통상적으로 루푸스로 이제 칭하죠.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여성분들이 좀 더 흔하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질환이에요. 이제 물론 남성분도 있을 수 있지만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그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50대 이하 젊은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이 조금 더 흔한 병입니다.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또 통상적으로 1000가지의 얼굴을 가진 질병이라고 해요. 그만큼 다양한 증상들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제 관절을 중점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루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관절이 붓고 아프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단계와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 발진, 피부 증상이 또 흔한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내부 장기 쪽으로 합병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내부 장기 쪽 염증이 생기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루푸스의 특징적인 소견 외에서는 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뭔가 이제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류마티스 내과를 찾으셔서 혹시라도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가능하십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루푸스는 이제 처음 사진 보시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발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홍반 흔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얼굴 빨개지는 이제 홍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피부과에서 홍조 레이저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증상이 별로 안 좋아지고 계속 다른 증상들이 반복되니까 한번 류마티스 내과를 이제 권유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루푸스를 실제로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피부 증상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머리 쪽에도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폐에 진행이 되면 루푸스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폐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대동맥이라든지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루푸스 신염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병을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 루푸스 신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홍이 되면은 또 만에 하나 많이 진행되면은 나중에 투석을 한다든지 신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위중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알고 계셔야 되고 루푸스가 침범되지 않는 장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눈 쪽으로도 안과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말씀드린 다양한 피부 증상 외에도 관절이 붓고 아프다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진다.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일단 질문 하나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쇼그렌 증후군도 연관이 있나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은 흔히 많이 생기는 증상은 눈이 많이 건조하고 입이 많이 건조하고 그것들이 그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쇼그렌 증후군이 이런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 없이 1차적으로 생기는 일사성 그 쇼그렌 증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같이 동반이 되는 2차성 쇼그렌 증후군이 있어요. 루푸스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많이 건조하고 이제 안과 그 눈이 계속 건조하니까 건조 증상 때문에 그 각막에도 상처가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이 많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침샘 분비 능이 떨어지면서 그 치주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 눈이 많이 마르고 입이 마르는 거는 사실 본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데 쇼그렌 자체도 내부 장기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침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쇼그렌 증후군 자체도 관절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임파선 암의 빈도가 정상인들보다 20배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도 진행이 되면은 이런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면역 기능 조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샘 분비능도 많이 떨어지고 침이 많이 마르면 침을 분비시켜주는 약을 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반이 될 수가 있죠. 죄송해요. 조금 더운데 저녁이 좀 세서 저희가 좀 약간 덥네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카카오의 세트리님.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데 슬슬 발이 차갑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은 2년째인데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년 잘하고 계시네요.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레이노 증후군 자체도 이제 1차성 레이노는 이제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 없이 레이노 증상만 생기는 겁니다. 흔히 수족냉증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2차성 자가면역, 그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루푸스란지 다른 전신경화증 같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고 만일 하나 일단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면 실제로 이게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노 증후군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에도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도 레이노 증상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흔히 또 많이 드시는 카페인 안 좋습니다. 커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많이 하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말씀이 점점 또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은 많지만 저희가 천천히 차곡차곡 답변 드리는 걸로 좀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친절하신 분입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질문을 하시네요. 와이프가 루푸스 환자인데 피임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네,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은 루푸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푸스가 활성이 되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피임약을 드시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드시기 전에 그 류마티스 내과 상담 꼭 내과에서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 비슷하게 이게 폐경 후에 어머님들 드시는 여성 호르몬제도 역시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그 전에 꼭 이제 류마티스 내과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류마티스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실제로 그런 증상들이 루푸스랑 관련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또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항해항체라는 검사예요. 이 자가항체 검사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요게 자가항체 수치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 항해항체 수치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항해항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타입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달라요. 병의 진행 소견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련된 치료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정밀 검사를 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항해항체 수치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같이 또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 ENA 항체라고 하는 다른 항체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항체들이 양성이란 얘기는 몸에서 이 면역 단백질이 떠다니다가 어떤 특정 장기 쪽으로 침범이 되면서 염증을 저절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가항체들 중에서 활성도를 보이는 DNA 항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되는 이제 자가항체들, 로우 항체, LA 항체, 그런 걸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또 경화증과 관련해서 항중심체 항체,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검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항체들이 앞으로 진행 소견과 그 다음에 치료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해서 실제로 루푸스가 진행 소견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은 다른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는지는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제니킴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면 루푸스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어요.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루푸스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랑 쇼그렌 증후군도 같이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하면은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다니고 계시면은 그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만일 위험성이 있다면 같이 필요하면 면역기능 조절제 같은 걸 쓰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나진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루푸스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손끝이 시렵습니다. 루푸스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레이노드 증상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말씀드리는 수족냉증 있게 되면은 이제 추운 데 노출이 되면 손발이 많이 시리고 아프고 저린다,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레이노드 증상이 진행이 되면은 손 색깔이 이제 변합니다. 하얗게 변하고 심해지면 파랗게 변하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레이노드 증후군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라든지 다른 경화증과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같이 조절해야 되거든요. 만약나 그런 자가 면역 질환하고 관련돼서 그런 거면은
면역 기능을 조절한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레이노드 증후군 자체만 있는 거면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혈관 확증제 같은 걸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필요하면은 그 류마티스 내과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라방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루푸스 환자인데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뭘까요? 그리고 DH 오메가3가 좋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꼭 먹어야 할까요? 자, 먼저 일상생활에 조심해야 할 점부터 답변 주시죠. 네, 루푸스 이제 진단을 받으셨으면은 이제 일단 하셔야 될 거는 술, 담배 굉장히 안 좋으세요. 면역 기능 자체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음주, 흡연은 좀 피하셔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제일 좀 많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루푸스 진단받고 이것저것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리면, 남편분들 혹시 담배 태우시면 꼭 이제 금연하셔야 된다고, 환자분도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금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좋아하시는 그 분들, 와중에 좋아하시죠? 예, 네. 좋아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어요. 금연 꼭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잠 잘 주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로한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또 이제 잠 잘 못 주무시고 하면은 면역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사실 뭐 무리를 안 할 수는 없죠, 일상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또 대부분 아이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밤에 아이들 케어하고 하시면은 또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근데 또 야근 며칠 하고 나서 루푸스 악화됐다, 그런 경우 꽤 많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휴식 취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외선 차단 중요합니다. 이게 또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햇볕 많이 쬐면 비타민 D 보충도 되고 좋죠. 근데 햇볕 많이 쬐는 것 자체가 자외선이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햇볕을 아주 쬐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 잘하고 선블락 같은 거 잘 바르시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면은 이 햇볕을 평생 안 보면서 된장을 만들었나요? 뭘 만들었죠? 콩나물을 만들었던가, 그런 맛의 대가가 나옵니다. 맛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 환자가 루푸스 환자였던 것 같은데, 루푸스 환자들 자외선 차단을 꼭 해야 되지만 햇볕을 안 쐬는 건 그렇게 뭐 안에서 된장만 만드셔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도 허영만 화백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된장은 아니었고 아마 콩나물 키우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콩나물 키우는 그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그 햇빛 자외선 쬐면 이제 루푸스 악화되니까 계속 그늘에만 계신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정도면 치료를 아마 제대로 잘 안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치료를 받으면 그럼 자외선 좀 쐬셔도 되는 거죠? 일상생활 대부분 물론 자외선 네. 차단제 발라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일상생활 대부분 지장 없으십니다. 일상생활 대부분 지장 없고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하고 이제 야외 활동하시는 거 되게 안정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도로 뭐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PD님께서 벌써 찾아주셨습니다. 루푸스는 햇볕을 보지만 만화에 햇볕에 노출되면 치명적이에요. 형광등도 안 돼요. 평생 어둠 속에서 지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군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네, 얼마나 기억나는데요. 저 정도는 아닙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 지장 없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취급주의님. 두 분이 못 보던 사이에 피부톤이 더 좋아지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방송물을 먹어서 피부가 좀 좋아졌을까요? 아까 지나간 질문 답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임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까 들어왔거든요. 저희 위로 올라가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임신해도 상관없으시죠? 자, 이제 루푸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가임기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이 흔하기 때문에 임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신율 자체, 그러니까 처음 아이를 가지는 임신율 자체는 그 루푸스가 없으신 분들랑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출산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 자체가 루푸스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루푸스가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임신하셔가지고 루푸스가 말씀드린 폐렴이라든지 다른 장기 쪽 합병증이 생기면 위험해질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임신 중에는 쓸 수 있는 약이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 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이제 항말라리아 제제인데, 이 약은 임신 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기능 조절제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쓸 수 없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또 치료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또 문제는 루푸스 자체랑 관련된 그 병 진행도 문제지만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자강체들이 있으면 이게 또 임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항로 항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항로 항체가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으면은 태아가 그 심장 부정맥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태아 심장 정밀 검사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산부인과에 미리 저희가 그 소견서를 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말씀드린 이게 또 항인지질항체 증후군 같은 게 같이 역시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기 유산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항응고제 같은 걸 또 복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게 루푸스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임신하면서 루푸스가 활성이 되면서 루푸스를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예후가 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여러 그 머리라든지 그 루푸스 활성도가 진행이 돼서 합병증이 생기면 태아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뭐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되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루푸스 그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꼭 임신하시게 되면 임신 계획을 먼저 저희가 여쭤봅니다. 갑자기 임신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최대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저희가 미리 상의를 해서 임신 계획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염증 수치 낮추고 면역 기능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임신 중에 쓸 수 없는 약들은 미리 정리를 하고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진행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요한데 임신하셔야 되죠. 꼭 이제 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리 근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류마티스 내과 그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뇌경색이나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태아의 그런 좀 악화되는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임기 여성분들이 만일에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부종 같은 그런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뭔가 내가 이상하다 싶으면 임신하시기 전에 검사를 좀 간단하거든요. 피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의 나진아님, 루푸스 환자가 조심해야 할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흡연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가량으로 섭취하면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그 동맥경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름기 있는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 같은 거, 맵고 짠 음식 같은 건 피하시고, 꼭 근데 너무 좋은 음식을 열심히 찾아 드실 필요는 없고 건강한 음식 잘 드시면 돼요. 그런 이제 너무 기름기 많고 그런 음식 조심하시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그 건강한 음식 찾아 드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계 이제 심경경색이라는 앞으로 이제 그런 합병증 빈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이라방님, 제가 지금 자가면역질환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면서 예방접종을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뭐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있게 되면 훨씬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와서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감염 자체도 심해질 수가 있고, 감염을 인한 면역 기능 자체도 악화가 되면은 병 자체도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중요한데, 문제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체내로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그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만일 염증 수치가 많이 높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불안정하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예방 접종하면은 좀 안 좋아지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예방 접종도 이제 생백신이랑 사백신이 나뉘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특히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생백신 제제는 이제 대상포진이 있는데, 대상포진 접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가지고 꼭 이제 그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정된 상태에서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독감 접종이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괜찮죠. 괜찮은데 미리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예방 접종은 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올해 여름에 우리 언론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일본 내염이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에서 좀 유행한다는 기사가 잠깐 있었잖아요. 일본 내염은 성인이 맞는 생백신인데요. 이모제비라고, 뭐 상품명 말해도 됩니까? 이모제비라고 있는데, 일본 내염 접종도 이게 어른이 맞는 성인이 맞는 생백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접종을 하실 때도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뭐 다른 사백신들도 물론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특히 대상포진 접종이라든지 일본 내염 접종 두 가지는 성인에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박결결님, 치료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그만 먹어도 되나요? 휴학기를 가져야 할까요? 예,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루푸스가 활성이 되면은 이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보채 수치는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들이 생기는데, 대개 이제 약이 초기 단계에서 약을 조절하면은 이제 좋아지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근데 불이 이제 꺼졌으면 평생 다시 안 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이 루푸스가 활성이 되는 게 평생 몇 번의 그런 위험도가 있어요. 이게 계속, 물론 조절이 잘 안 되면 계속 진행되시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치료하시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정기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나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갑자기 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또 큰 불이 나면은, 불이 나서 다 태우고 나면은 그때 불 꺼야 이제 불 끄고 나도 몇 개 안 남는 수가 있어요. 가능한 조기에 빨리 불을 끄고 안전하게 진화하는 게 좋고, 불이 다 꺼지고 나면은 남은 불씨를 최대한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약을 작은 조절해야 불도 됩니다. 다시 봐야겠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염증이 많이 심하고 하면 저희가 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가미약, 면역기능 조절제들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스테로이드는 또 말씀이 줄이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스테로이드는 조금씩 줄이다가 끊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은 조금씩 감량을 할 거고, 그러다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록시클로퀸이라는 이제 항말라리아 제제를 쓰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유지요법으로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조절합니다. 이 약작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 함부로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되고, 면역 기능이 안정이 되고 염증 수치가 좋아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아마 약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이제 적은 용량으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경과를 보셔야 되고, 함부로 끊으셨다가 만일 다시 또 큰 불 나면은 큰일 납니다. 불 잘 봐야 되죠. 자, 천천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질문이 쌓여가고 시간은 다 되어가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 브리팝 89년 89라고 읽겠습니다. 루푸스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왔고 다른 이상은 없는데 얼굴 발진만 있습니다. 루푸스인가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브리팝이면 영국 음악인가요? 네, 영국 음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마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항해항체 수치가 아마 양성이 나왔다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다른 이상은 없는데 얼굴 발진만 있다. 그럼 아직까지 물론 이게 그 증상 외에도 말씀드린 항해항체 수치 외에도 저희가 DNA 항체라든지 다른 자가항체들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아마 크게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단백뇨라든지 그 신장 검사도 하는데 그런 거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얼굴 발진만 있으면 사실 이제 그 제가 검사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루푸스 진단 기준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당장 대부분 약을 바로 먹진 않고요. 진단 기준이 해당이 안 된다면 경과를 봅니다.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아마 그 검사하신 류마티스 내과에서 언제쯤 다시 검사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어우, 0200 미니님 2만 원 투척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면서 과자 사 먹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나진아님 한 달 동안 미열과 고열이 지속됐는데요. 약 기운 없이 이제서야 정상 기온 체온이 됐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 병이 어떤 병이 있으신 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열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는 뭔가 좀 좋아질 수 아마 있겠죠. 루푸스의 미열과 고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루푸스 활성도 같은 경우에 열도 고열 같은 경우에도 루푸스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만일 루푸스 환자분들이 갑자기 열이 있다 그러면 단순 바이러스라든지 감기 때문에 그런 거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또 루푸스 자체 때문에 그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이 되면 꼭 한번 감별 검사를 하셔야 되고, 단순한 감기인 줄 알다가 이게 또 병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열이 좀 좋아졌다는 거는 뭐 좋은 얘기겠죠. 유튜브에 김도윤님, 상태가 심각해도 환자의 의지가 있어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루푸스가 스트레스랑 굉장히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휴식 취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다음에 잠 잘 주무시고 그런 것들이 병이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지, 일단은 뭐 병원 잘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의지고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주治선생님 말 잘 듣고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는 없고요. 사실 약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십니다. 약 잘 드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문리치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많이 뻣뻣한데 류마티스 증상일까요? 네, 이게 조조강직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아침이라면 손이 뻣뻣하고 아프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3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뭐 루푸스 관절염, 그 다음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숨겨져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에 이태경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주 구내염에 시달리고 빨리 회복이 안 되는데 필요한 혈액 검사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구내염 있으면은 루푸스 자체도 그 구강 점막적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염 같은 경우에도 구내염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프다성 궤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다 피곤하면 입 잠깐 헐 수는 있죠. 며칠 있다가 없어졌다.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아닌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다발적으로 생기면은 루푸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혈관염,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병은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흔하게 구강 견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기부 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혈액 검사로 그 자가항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베체트병 같은 경우 유전자 검사랑 몇 가지 검사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빡결결님, 심장 초음파에서 판막이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상관이 아니 유튜브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니 루푸스와 상관이 있을까요? 예, 유튜브랑 관련이 있겠죠. 유튜브에 요즘 좋은 영상 많이 나와요. 판막 질환도 많이 나오고 좋은 정보, 이런 비욘디 같은 좋은 정보도 많고, 네. 유튜브랑 관련이 있겠죠. 그 루푸스랑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루푸스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심장 심근염이라든지 심내막염 같은 게 또 유발될 수가 있고, 그 루푸스, 저도 계속 유튜브라고 하네요. 그 루푸스가 없으신 분들 생길 수 있는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은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승모판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판막 질환도 그 빈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루푸스에서 좀 특이하게 생길 수 있는 거는 그 리브만삭스 심내막염이라는 게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치료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리브마삭스 심내막염 하니까 잠깐 생각나는데 이게 심장 초음파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심장 초음파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실기시험이랑 필기시험을 쳐서 그 라이센스를 따는 게 있는데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멤버 대형은 어렵습니다. 네. 그 아니 제가 따셨나요? 땄잖아요. 그렇군요. 따셨군요. 관심이 대단하시면 제가 언제 따셨죠? 오래됐죠. 네. 네. 네, 서로 바빠서.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그 심초음파 인증이를 제가 그 류마티스 내과를 전문으로 전공하기 전에 내과 전문의만 있을 때 그거를 공부해서 취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시험 문제 류마삭스 심내막염이 그 필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를 그 시험을 맞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류마티스 내과를 전공할 줄 몰랐으니까 또 류마티스 내과가 좀 내과 중에서는 좀 마이너 분과고 그 다음에 그 또 흔한 질환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환자를 실제로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지나고 제가 그 류마티스 내과 전임의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이 환자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심장 초음파 사진만 보고 리브마삭스 심내막염 알았었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제 공부는 끝이 없구나. 공부는 많이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분들도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의도의 부고축제가 한창인데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죠. 네. 박수. 네, 저도 평생 공부하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 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엠미님, 루푸스를 지방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진단받은 지 3개월이 되었고 증상이 심하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방의 2차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루푸스 같은 희귀난치 질환의 케이스가 많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고민됩니다. 루푸스로 신장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신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네, 루푸스 근데 저희가 루푸스 신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좀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푸스 신염이면은 보통 이제 그 조직 검사에 타입을 나누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고 그런 것들이 표준이 돼 있거든요. 전 세계가 동일합니까? 네, 어차피 저희가 미국 가이드라인하고 유럽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케이스 많이 보시는 뭐 서울의 교수님들 많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진료 받으신 건 나쁘지 않고, 근데 또 이제 접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손쉽게 찾아가서 이제 손쉽게 상담할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절이 좀 잘 되고 있고 진단 받으시고 조절 잘 된 상태면은 굳이 뭐 큰 병원 가시지 않아도 될까 싶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서 조절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진료를 보지만 이 가까운 곳에서 또 급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은 또 갑자기 예약을 당기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좀 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좀 받는 것도 괜찮고요. 뭐 서울에 또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서울에서 진료받는 것도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마다 사실 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식이 아까 저희가 방송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항우울제나 수면제 등 정신과적 질환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필요하고 상담하시면은 상태에 따라서 처방받으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의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전문적인 영역 같은 경우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 간략하게는 저희가 또 같이 뭐 조절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약제는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저희도 진료를 보다가 조금 더 심각하다 하면은 저희가 정신과로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약제의 선택에 대해서는 정신과 선생님과 저희가 또 협조해서 상의해서 약을 결정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VL님, 루푸스는 유전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영향이 클까요? 다른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원인이 다 비슷한 건지 궁금해서요. 부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분이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있으시면 따님도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유전이고 그런 건 아니고 확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 증가할 수는 있고 유전적 외인 요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또 역시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원인 때문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자가 많이 심해지면 면역 기능과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조절해야 될 수가 있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결국은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너무 과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해가 되면서 다른 장기 쪽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절을 같이 해야겠죠.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조금만 더 볼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 같은 경우 이런 자가 항체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항체들 검사를 해야 되고 이제 말씀드린 피부 발진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홍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발진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원형으로 나타난다든지 피부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이상한 피부 증상이 반복이 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런 것들이 잘 호전이 안 되고 하니까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이제 루푸스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탈모도 영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빠진 것도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탈모가 많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여성용 탈모 약을 또 열심히 드시다가 탈모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역시 또 류마티스 내과를 찾으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역시 병 때문에 그런 거면은 조절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치료하시면 같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점막 염증도 흔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한 아프다성 궤양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루푸스도 역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입안 점막뿐만이 아니라 코 안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코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레이저 치료도 하고 그런 약을 드시다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면역 기능을 체크를 해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류마티스 내과 가셔가지고 실제로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복이 되면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딸기80님, 루푸스 병은 희귀병이라 약도 비보험 항목이 많은데 약이 비보험 항목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몇 가지 약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최신 약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은 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약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루푸스는 이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혈청 음성은 안 되고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만 꼭 해당이 되고 루푸스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등록을 해주실 건데 그걸 등록하게 되면 진료비도 그렇고 약값도 그렇고 본인 부담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 물론 이제 진단 전에 검사하는 거는 비용 부담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진단받고 나서는 그렇게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굉장히 좋죠. 잘 적용받아 치료 받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약만 수천만 원 맞습니까? 보험 적용 안 되는 약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는 표준화된 치료는 되게 그렇지는 않죠. 일부 물론 최근 나온 신약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혈관염 진행됐을 때 쓰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부 약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부예요. 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산정특례 적용받으면 보험 적용되는 약들도 많고 근데 아직까지 보험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 일부는 조금 본인 부담금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VL님, IgA 신증과 루푸스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좀 다른 병이죠. 이제
다른 병이죠. 예, 루푸스 같은 경우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고 둘 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긴 하고 이제 심해진 단백뇨가 나오고 그다음에 혈뇨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원인 자체가 조금 다른 병입니다. 물론 뭐 감별해서 같이 진행될 수는 있겠죠. 네. 유튜브에 엠미님 피부 묘기증도 증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뭐 피부 묘기증 자체는 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흔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좀 과민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광과민성이라고 해서 햇빛만 많이 쬐도 그 피부 빨갛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뭐 동반돼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루푸스 없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는 있죠. 입안에 루푸스가 오면 유두가 빨개지기도 하나요? 유두도 빨개지나요? 뭐 피부 염증이 피부 생기면 염증이니까. 발진 네.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입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네. 어쨌든 유두는 몸에 있는 피부니까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유튜브 큐메컴님, 자외선을 강하게 받아서 두드러기성 혈관염을 앓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혈액 검사한 결과는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혈관염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번질까요? 이제 혈관염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혈관염이 사실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혈관염들 중에서 또 이제 진행이 다른 건데 혈관염이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 증상 그게 흔하고 그 다음에 뭐 신경증에도 침범이 되면서 신경 저하라든지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마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해서 활성이 안 되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염증 수치가 많이 심하고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뭐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피부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약을 좀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몸의 유두가 아니고 입안의 유두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입안 유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해줘요. 네, 발적이 생기죠. 예, 네. 예. 발적이 생깁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취급주의님 계속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내용 있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또 루푸스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질문하시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검진에서 루푸스 자가항체가 양성이 나온 경우에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아까 잠깐 언급 드린 것 같은데, 그쵸?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자가항체가 보통 이제 항해항체 수치가 양성이라는 건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병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항체 수치가 근데 양성인 게 그 낮은 경우에는 크게 되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선 이상으로 역가가 양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실제로 활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항체만 양성이다 무조건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면역 기능 이상들이 동반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건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하고 실제로 활성도가 있다면은 조기에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병이 활성이 된 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그 항체 그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이제 그 병의 종류와 그 다음에 실제로 침범될 수 있는 그 장기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하면서 경과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기를, 검사 시기를 저희가 결정해 드리죠. 그렇죠. 3개월 뒤에 오세요. 보통 6개월 이제 뒤에 크게 문제 오세요. 없으면 뭐 1년 있다 오세요. 그렇게도 네. 말씀드리고 저희가 언제쯤 다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상의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루푸스 환자의 생활 관리. 아까 말씀을 네, 드렸죠. 설명드렸었죠. 뭐 네. 햇볕 봐서 아까 식객. 허영만 식객 이야기도 잠깐 드렸고 생활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이 질문은요. 루푸스 환자 중에 반복되는 유산과 관련된 자가 항체 이상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까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루푸스에 있으신 분들이 그 유산하고도 습관성 유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에서 계속 이제 유산이 반복되면은 이거 관련해서 자가항체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류마티스 내과로 의뢰를 해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혈관에 그 혈전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탯줄로 가는 탯줄 혈관에 그 혈전이 생기면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산모 같은 경우에도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힌다든지 다른 장기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유산이 이것 때문에 항인지량체 증후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요거 임신 중에 저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헤파린 같은 이제 항응고제를 써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도 해요. 또 이게 관련성이 있는 게 그 신경과에서 조기 뇌경색이 오는 분들도 이런 검사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증이 생기는 게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엠미님, 루푸스에 걸리면 어떤 질환이든 호전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잘 낫지 않나요? 골절로 뼈가 붙는 기간이나 수술 후 회복이나 상처, 흉터 회복, 피부 질환 등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면역 기능 이상이 활성이 돼 있다면, 루푸스가 실로 활성이 돼 있다면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장기 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빨리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가 필요할 수가 있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가 어느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해서 만연하게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사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루푸스랑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사실 그 환자분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은 증상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담당 그 류마티스 내과 주치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나영님, 미열이 하루에 37초에서 37 후반. 미열이네요, 정말. 미열이 지속되어서 감염내과에서 검사 결과 이상 없다네요. 류마티스 내과에서도 검사 받아야 할까요?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명열이라고 하는데 원인 없는 열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감염내과에서 검사를 하면서 자가면역 질환 검사를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류마티스 다른 질환들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특별한 원인 없이 다른 감염 증상 없이 열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반복이 되면은 꼭 한번 면역 기능 관련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 수치가 높고 열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다른 감염 증상은 없어가지고 항생제만 계속 쓰다가 그 열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류마티스 내과 오셔가지고 병 진단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체크해야 될 수가 있죠. 아델님, 결국 말초혈관염이나 결합조직 질환으로 인한 증상들 같은데요. 머리에 뇌동맥류도 잘 생기나요? 발병 기간별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나요? 이제 머리 쪽 혈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관 염증 진행되면 머리 쪽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항인지량체 증후군 같은 게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인지량체 증후군이 루푸스가 꼭 없더라도 병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루푸스랑 관련해서 오는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혈전증이 생기면서 특별한 다른 위험력이 없는데 조기 뇌경색이 오셔서 이제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머리 쪽에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병이 활성이 된다면은 만약에 루푸스 관련해서 어떤 병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그 확인을 해야겠죠. 나진아님, 루푸스로 피부 발진이나 열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울증, 무기력증, 속답답, 인지가 조금 어려워요. 건강했을 때처럼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올 수 있죠? 조절 잘하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의지를 가지시고 그 류마티스 내과 담당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약 조절 잘하고 하시면은 좋아지실 수 있어요. 대부분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특이적인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특히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것저것이 계속 아프고, 또 겉으로 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멀쩡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힘든데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저희가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주죠. 그렇게 그렇죠. 여쭤봅니다.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뭔가 필요하고 몸도 이것저것 계속 많이 아픈데 실제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맨날 왜 아프다고 하냐, 그렇게 이제 꾀병 부린다, 그런 그렇죠. 말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병이 활성이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절하면은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유튜브에 VL님, 기초체온이 낮으면 면역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36도 이하면 많이 낮은지 궁금해요. 체온계는 정확하신 거겠죠?
35도가 지속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5도로 잘 생활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초 체온과 면역은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저희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대희 선생님. 뭐 체온 자체가 실제로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수치가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자가 항체들이 높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감도 계속 반복되고 열도 지속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반복되면은 실제로 면역력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 좋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면역력 이상이 실제로 활성이 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증상이 있으면은 한번 그런 면역 기능이 실제로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거니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4분 3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둬야 또 다음 방송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